네, 그러면 선생님들 들어오셨으니 시작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읽고 쓰고 함께 걷는 1학년 독서 글쓰기라는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산초등학교 교사 최다혜입니다. 화면 옆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패들렛을 하나 띄워놨어요. 혹시 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패들렛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수업 나눔 교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주제로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대로 이제 균형 있는 기초 문식성 신장과 언어 소양 함양을 위한 저학년 독서 글쓰기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뭔가 엄청 거창하죠.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의 흐름은 수업에 대한 고민, 읽기, 쓰기, 함께 걷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는 1학년 올해 두 번째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작년과 올해 맡게 되었는데 첫 해에 매일매일 너무 새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하는 1학년 발달 단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걸 느끼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간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놀라면서 힘들어하면서 이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아이들과 학급 운영의 방향을 균형적 기초 문식성 발달, 긍정적인 태도 형성, 그리고 미래 역량과 기초 소양 함양 요 세 가지를 좀 설정을 해 보았고 실천 과제로서 네 가지 출발점 진단과 문식 환경 조성, 유의미한 경험,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연결해 주자 하는 요 네 가지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독서 글쓰기 기반으로 이런 목표들을 좀 세워 보았는데요. 요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림책, 한 달 한 책, 그리고 책 속 보물찾기 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매일 그림책 읽기는 제 목표는 요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문식 환경 조성과 독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1학년 아이들 한글 해득 정도랑 기초 문식성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경험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올해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읽기 쓰기가 아예 안 되는 아이부터 이제 거의 중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학령기 이전에 발생적인 문식성, 발생적 문해력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놓여있는 문식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이 문식성은 후속 학습이나 또 관계 형성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교실 밖 환경을 맞춰줄 수는 없는데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해서 생각하게 된 게 '내 교실 안에서 풍부한 문식 환경을 조성해 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독서 시간과 점심시간에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뭐 글자에 관심을 갖게 하고 뭐 교과나 주제별로 연계를 시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책을 고르는 방법, 읽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저의 이제 바람을 담아보자면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읽기 전중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제가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들은 공통점이 있는 책을 함께 읽거나 수업 시간에 연결 지어 주는 것, 그리고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상기시켜 주는 활동들에 좀 초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같이 읽다 보니까 책을 보면 이거 전에 읽었던 책 표지예요. 라든지 책 읽는 곰 출판사, 밴드 브레멘, 우리가 읽었던 책이에요. 요런 장치들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요 책은 고민 해결사 펭귄 선생님이라는 책인데 읽을 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 이 펭귄 선생님의 모습과 그 집무실의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펭귄 선생님이 고민 들어주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걸 요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읽어줬던 이 퍼플스의 전설이라는 책을 읽을 때는 "예전에 읽었던 꼬리꽃 책이 생각나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뭐 한 3-4 월쯤에 읽었던 친구의 전설 책이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가의 작품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은 책들을 매일 이제 정리를 해서 알림장에 적어 주고 있는데요. 뭐 "이 책 읽어 주세요." 하고 추천을 했던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독후 활동을 했던 것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정리해서 알림장에 매일매일 올려주고 있습니다. 월말이 되면 책을 모아서 목록으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고르라고 해서 이제 뭐 1 위, 2 위, 3위 해서 요것도 같이 가정과 공유를 하는데요. 학기 초에 가정에 그런 안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좀 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함께 이 아이들의 독서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대단하진 않더라도 "그래 오늘 선생님 무슨 책 읽어 줬니?" 하는 질문 하나라도 꼭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정에서 잘 실천을 해 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도 한 번 봄에 대한 책을 읽었으면 수학 시간에도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동요 장학을 할 때도 이제 문장 완성하기 이런 자료를 만들 때 함께 읽었던 책들을 좀 활용을 해 줬는데 아이들이 확실히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림책의 내용이 짧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읽고 이제 삶과 연결을 어떻게 시켜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봄 시간과 이제 한창 3-4 월에 씨앗에 관련된 책, 뭐 식물과 성장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같이 이제 씨앗을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4 월엔 이 봉숭아 통통통이라는 책을 읽고선 봉숭아를 심었어요. 4월 19 일에 심었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꽃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화분에 꽃이 펴서 아이들이 이제 꽃도 좋아하지만 책에 나왔던 이제 봉숭아 씨가 터지는 장면을 언제 볼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기념일과 뭐 계기교육, 뭐 교육과정과 연계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미래 역량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생태전환 교육이나 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연결을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있었던 이제 환경영화제에서도 온라인 관람을 같이 하고 이제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는 환경 프로그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을 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작가와의 만남 같은 활동도 참여를 했고요. 이런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서 읽었던 책들, 읽어줄 책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 뭐 복합 양식 텍스트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비판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연결해 주거나 또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음악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발전된 작품들도 함께 감상을 해 보았는데요. 요건 패들렛에도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후 활동에 대해서는 40분의 필요한 시작이에요. 경우에 편할 좀 때. 더 네. 선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 월부터는 아이들이 글자를 다 익혀서 네 다 익혀서 이제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또박또박 어
알림장이라고 해서 알림장인데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 노트에다가 읽었던 책을 이제 기록하고, 글자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제목을 그대로 베껴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자신이 생긴 친구들은 이제 느낌이나 생각도 한 줄 두 줄씩 적어가면서 이제 각자의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이제 수준평정 그림책이라는 게 있는데, 읽기 유창성 신장을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진 그림책이에요. 책 발자국도 있고, 뭐 손바닥 그림책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손바닥 그림책을 구입을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다 나눠준 상태예요. 각자 자기가 정해서 골라서 가지고 갔는데, 이제 미션을 하나씩 줬어요. 이 그림책 안에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문장 속에 좀 이렇게 공란이 있어서 채워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공저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작가 선생님과 너도 같이 작가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각자 열심히 지금 완성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친구들한테 선생님처럼 읽어주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을 지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에 대한 내용이 좀 길었어서 한 달 한 책과 책 속 보물찾기는 조금 더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한 달 한 책은 온책 읽기예요. 좀 더 호흡을 길게 해서 동화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이제 그림책에서 동화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 월에 한 권씩 골라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골라본 책들이고요. 저희 반은 지금 5, 6월 거 있고 7월 못 기린 씨 타세요를 들어간 상태예요. 이 책을 고를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책을 골랐는데,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글밥이 적고 단문이 주로 쓰였는지, 그리고 수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는데, 각 출판사별로 이렇게 저학년 문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몇 개 적어보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는 따로 할 거야를 5월에 읽었던 이유는, 먼저 주인공이 정이라는 8살 아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여름 공부를 할 때 이제 가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이제 몇 번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문이 주로 쓰여서 이제 읽기가 좀 서툰 아이들도 이제 떠듬떠듬이나마 같이 읽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하는 이제 교실 라이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인데, 교실 라이브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저희가 제출했던 질문을 이제 채택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경험이었고, 책 속 보물찾기는 도서관 활용 수업이에요. 3월, 4월 처음 입학하자마자부터 저희 반 아이들은 매주 도서관에 갔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보는 경험을 나누고 이용하는 방법을 미리 3월에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매주 가면서 좀 습관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월, 6월 돼서는 이제 격주로 거의 가고 있는데,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먼저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은 선생님 무슨 책 읽을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오늘은 여름책 고를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각자 나름의 여름책을 들고 옵니다. 그럼 그걸 빌려서 그 주에 같이 읽어주고, 교실에도 비치해서 읽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도서관에 관한 책들도 함께 읽고, 이제 도서관에 이제 갈 때, 그 독서 기록장, 알림장을 들고 가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글씨를 배우고 나니까 아이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을 찾아보는 거에도 재미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읽은 것을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해주는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쓰기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좀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제 쓰기 수준에 맞는 활동을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쓰기 경험과 쓰기의 유용성을 느끼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3월부터 해서 이제 내년 1월까지 '아 이런 쓰기 활동을 해야지.' 하고 제가 계획한 것들이에요. 이 중에 노란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학급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조차도 이제 아직도 쓰기를 이것저것 많이 해 보고 있어요. 이제 무슨 책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도 해 보고 계속해서 쓰기를 지속하고 있는데, 주변에 또 이제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쓰기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제 경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린 시절에 긍정적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가 썼던 일기장이랑 뭐 편지랑 이제 문집 같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죠.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아이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어서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교실이 모듈러 교실이라서 사면이 다 자석이 붙는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슬쩍 이제 글자 자석을 갖다 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답장을 하기도 하면서 글자 만들기에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게 되었고요. 질문을 적어 놓고 "예, 아니요."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붙여 놓고선 "혹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여기다 질문을 쓰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관심 있는 아이들 중에서 쪼끔 더 이제 쓰기에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질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질문을 쓰고 나면 물론 틀리는 글자가 있겠죠?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아이들끼리 또 웅성웅성해요. 웅성웅성하면서 "이건 이렇게 고쳐야 해."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순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뭐 감정 일기장이나 요런 것들도 한번 써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이제 흥미를 좀 갖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글자를 만들고 있는 요 게임은 라온이라고 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드게임이에요. 자음 모음을 가지고 글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임이고, 또 딕싯처럼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 또 스토리 큐브라고 해서 이 주사위 같이 생긴 걸 던져서 문장을 만드는 요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들도 있어서 교실에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의 좀 특별한 점이라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안내문 같은 걸 자꾸 만들어서 교실에 붙여요. 그래서 도서 출입증을 찼음, 글씨가 틀리기는 했지만 요런 것들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럼 제가 한번 광고를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활동 자체가 재밌어서 이제 뭐 같이 뭐 놀이할 사람 구함, 요런 안내문 같은 광고지 같은 것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글자나 낱말에 좀 노출을 많이 시켜 주려고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경험으로는 두 가지를 크게 긴 호흡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역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이랑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급이랑 줌을 통해서 세 학급이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가 될 때도 있고, 이게 지역마다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뭐 라마단 기간이어서 안 되고 애국 조회를 해야 돼서 안 되고 이제 그런 기간들을 제외하고 만나고 있는데, 여기 저희가 나눈 이야기 주제들이에요. 이제 내 이름 소개하기, 뭐 우리 학교의 좋은 점, 내가 좋아하는 과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 방식이 이제 종이에다가 자기랑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고 그림으로 그려요. 그다음에 이제 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발표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글씨를 못 쓰는 아이들도 글씨를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써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도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 학교의 좋은 점을 소개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해서 요걸 이제 보내주는 활동도 했습니다. 요런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4 학년 담임을 할 때 다른 지역 친구들과 편지를 교환한다든지 이제 소식지를 교환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학년 말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학년이었지만 동네에 대해서 배울 때 소식지를 교환을 해봤고 좀 더 올해는 발전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만나고 또 이제 추후에 이제 편지나 이제 소식지를 교환하는 것까지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책 만들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즐겨하는 활동인데요. 아이들도 즐겨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스크랩북을 활용해서 가족책, 여름책, 나책 요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고 예시 문장을 주기도 하고 이제 문장이 쓰기 어려우면 그림으로만 그려도 돼, 낱말로만 써도 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문장을 달라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제 더 써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 반에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미니북을 만들어서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짧게나마 적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게임책 같은 걸 만들어 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4학년 아이들이랑 했었던 이제 그림책 만들기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을 나누어서 했었던 사례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기 활동 결과물을 엮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경험들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뭐 문집도 만들어 보고 스프링, 제본, 카드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랑 가능하면 2학기 때 직접 출판 작업을 해보는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걷기인데요. 일거스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인천의 이제 교육 정책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이제 독서교육 플랫폼 책날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네, 읽기, 걷기, 쓰기를 통합해서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로 신체적 건강과 사유하는 힘을 이루고 또 쓰기를 통해서 이제 소통, 공감하고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함께 걷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거스의 이 걷기와 맥을 같이 하는 책을 읽고 사유하면 걷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자의 속도로 함께 나아가는 것, 개별화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상의 1학년에는 뭐 봄나들이나 체험학습이나 여러 가지 함께 걷고 생각하고 나누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글쓰기 기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급에서는 이제 모든 활동에 다 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체험학습을 갈 때도 관련된 책을 읽고 뭐 강사 수업이 있어도 그거랑 이제 관련된 책을 골라서 이제 읽고 읽어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있는 뭐 나오니까 좋다라든지 엄마 오리, 아기 오리 이런 책들도 같이 읽어보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학교에 올해 특별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화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꽃들도 그렇고 작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잘 자라고 있어서 아이들과 다니면서 관찰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종이를 들고 나가고 하루는 이제 수첩을 들고 나가요. 그림도 그리고 뭐 이름 같은 것도 적어보기도 하고 제가 학기 초에 아이들한테 루페를 하나씩 선물로 줬는데 루페를 들고 나가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식물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제 살펴보고 발견한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뭐 읽었던 그림책에 있는 장면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딸기는 저희가 하도 많이 구경을 나가서 애들이 다 만져보고 해서 지금 멸종 위기 상태예요. 그리고 포도도 이제 연그러 가고 있고 하나둘 꽃도 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랑 이제 이름표를 만들어서 꽂아놓고 왔어요. 좀 게릴라처럼 해서 저희가 몰래 꽂아놓고 왔는데 작물이 거의 한 10종이 넘더라고요. 20종 가까이 되는 작물들이 있어서 이 작물들을 앞으로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학교 생태 지도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가정에 과제를 내기도 하는데 가족들이랑 산책을 하면서 이제 특징을 찾아오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판을 찾아오기 요런 활동들을 과제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마을과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요. 네. 학생 중심 수업과 개별화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1 학년 같은 경우는 1 학기 끝나갈 때 한글 또박또박 등의 이제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 수준을 파악해 볼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일찍 진단을 하면 학생들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에 찬찬 한글 진단 도구를 가지고 수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고 이제 종종 낱말들을 이제 불러주고 써보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교과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학습 도구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고런 낱말들을 이제 글자의 소리값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낱말들을 알려주는 작업까지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간단히 좀 기록을 해 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읽기, 쓰기, 의사소통 수준을 단계별로 나름 나눠서 맨 왼쪽에 있는 수준이랑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준 평점 그림책을 아이들이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읽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른 아이도 있고 쪼끔 더 도전적으로 고른 아이도 있고 맨 옆에 보면 이제 비고에 아이들의 특성 같은 것도 이제 계속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요건 아이들의 이제 문식 환경을 좀 조사를 해 봐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특성 같은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요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요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수준 평점 그림책이랑 말씀드렸던 책 읽어주는 친구 아이들이 이제는 진짜 읽어줄 수 있도록 그 제 마이크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요. 글쓰기 이제 문장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한 문장이라도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기록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작가와의 만남이나 이제 우리 반 소식지, 생태책 지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책 만들기도 직접 출판 경험이 어 작가로서 또 이제 필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활동도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패들렛 주소는 옆에 띄워 놓은 그 패들렛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에는 따로 올려주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수업 나눔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다희 선생님,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음,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홍성희입니다. 그 네네. 30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될 정도로 더 알고 싶은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나눔을 더 이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깜빡했어요. 아이스톡에 이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인천교육청에 2 명이 나와요. 그중에 중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네,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만나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제 필요하신 자료 같은 건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대로 아니면 또 공부를 해서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 30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최다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호응해 드려요. 100점. 감사합니다. 굉장히 행복하네요, 이 네, 공간에서. 감사합니다. 오,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